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자 개성공단 좋습니다. 개성공단 가자. 개성공단에 한번 가야겠죠? 좋습니다.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예, 골든버거님, 책가사리님, 책가사리, 예, 금강리님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와우넷 매니저도 들어오셨고요. 담쟁이 농원님, 골드버거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위크 특집이죠. 스페셜 위크 특집이라서 8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스페셜 위크 특집이라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9시에 조정이 되어서 저도 9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시에 맨날 하다가 9시에 옮겨서 9시에는 또 뉴스도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제목이 그렇게 달려있죠. 전기차 에코프로 BM 60% 수익률의 비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한테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전기차가 뭔가, 전기차에 대한 강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좀 특징들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먼저 오늘 시장 특징들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드리고 바로 전기차하고 9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9시를 바꿀까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9시가 좋으시다는 분이 많다면 9시로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8시보다 9시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8시에는 좀 참여자가 좀 조금 작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9시가 좋다면 다시 9시로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고 진행할게요. 오늘 지수 흐름들 좀 특별했습니다. 지수가 요거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그 모습이 딱 나타났는데 어쨌든 양봉이었고 아침 출발보다 오후가 좀 좋았고 또 여기 저항 갭 부분을 완전히 메꿨죠. 갭 부분을 이제는 2250의 돌파만 남겨놨는데 참 희한하게도 요 갭이 발생했던 것이 설날 이후에 신종 코로나 요즘 말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내려가다가 장기 라인까지 갔다가 참 기술적이라는 게 참 특별해요. 그리고 요걸 다 복구를 했습니다. 또 비슷하게 시장 지수의 모습과 비슷하게 실제 시장에서도 오늘부터 이 코로나19금인가요?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좀 기력이 쇠잔해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갭을 갖다가 완전히 메꾸는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특별했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해외 중국 시장은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건데, 중국 시장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자, 중국 상해 지수. 완전히 메꾸지 못했지만 상당히 메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려 양봉이 8개나 나오면서, 비정상적인 갭 하락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일까요? 무려 8% 종가 기준 7.7%까지 빠졌다가 이제 거의 한국은 다 회복이 됐고 중국도 거의 다 회복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코로나19금에 대한 악재 영향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도 이제는 좀 정상으로 가는 것 같고 물론 S&P 다우지수 나스닥은 신고가입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좀 못 올라오는 것은 이제 유가만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유가는 좀 늦게 움직이나요? 국제유가까지 올라온다면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건데 국제유가만 아직 좀 못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은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내일부터는 좀 더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주에서 자동차하고 IT가 떴어요. 원래가 이제 IT 자동차가 중요한 경제의 축이죠. IT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 IT와 자동차가 대한민국 경제의 두 개의 수레바퀴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IT만 좀 좋아지고 자동차는 좀 미적지근했는데, 이제 자동차까지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되는 것인지, 실제 자동차의 현업에서만은 많이 좋아졌는지,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SUV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고, 또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 SUV가 잘 나가고 국내에서도 SUV 잘 나갑니다. 이리 되면서 SUV에서 좀 실질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해외 수입차 벤츠를 비롯한 수입차가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벤츠가 좋긴 좋은가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차하고 경쟁을 해서 국내에서 좀 차가 좀 안 팔리고 해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그 소비자에게 애국 마케팅만 가지고 먹고 살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시장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의 고급차하고 한국 그 국산차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를 잘 만들면 우리도 고가로 팔 수 있겠다, 이런 제 때문에 최근에 뭐 G80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뭐 좋은 부품으로 만들면 좋은 차 되는 거지 뭐. 물론 이게 마무리라든가 이게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카데미상,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타는 영예를 누렸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적 열등감이 많았죠. 아카데미상 같은 데서 한 번도 명함도 못 내밀었던 수십 년 동안 문화적 열등감이 많았는데, 또 우려도 많았죠.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일본 문화 개방, 한국 문화 개방, 이런 것이 이제 처음 시행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크린 쿼터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스크린 쿼터제.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억 생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스크린 쿼터제를 철폐하면서 무작정 해외에다가 영화를 개방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개방의 결과는 우리나라 그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국 영화가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했고,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관에서 해외 외국 영화는 잘 안 봅니다. 그렇죠. 외국 영화 잘 안 보고 대부분 이제 우리 관객들이 국내 영화를 많이 보죠. 요것이 아마 개방의 효과가 아닌가. 또 개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방으로 인해서 크게 좀 위축될 것이다. 국내 산업 보호가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종속될 것이다라고, 문화적 종속이라든가 경제적 종속,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개방을 하니까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이제 모양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금융 개방도 많이 했는데 금융 쪽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공부하고, 또 펀드의 운영이라든가 재테크죠. 크게 봐서는 재테크. 이 재테크의 역량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글로벌로 가서 전 세계의 금융식민지, 말 됩니까? 금융식민지를 좀 개척하는, 우리가 땅으로는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지만 금융으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글로벌 금융식민지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영화식민지, 문화식민지, 뭐 식민지라는 게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땅은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의 문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에 좀 종속국이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거로 만드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역시 2000년도에 스크린 커터제를 과감히 철폐하면서
영화를 개방하고 문화를 개방했던 결과가 결국 오늘날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도 지금은 좀 어렵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개방한 것만큼 우리도 독일차, 소위 벤츠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큰 또 기대를 해 봅니다. 애국 마케팅에 너무 우리가 머무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말이 너무 또 오버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 분석.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종목 소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종목 소개하냐면요, 첨보를 말씀을 드리고, 첨보, 유라테크,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틱이라고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여러분 조금 좀 생소한 종목인데, 대보마그네틱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회사입니다. 장비회사인데 좀 특별한 장비회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것을 소개시켜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먼저 오늘이 이제 스페셜 위크입니다. 이 스페셜 위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파트너들을 위한 스페셜 위크란 말이죠. 파트너들을 위한 스페셜 위크. 근데 파트너들을 왜 스페셜 위크를 만들었냐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여고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소개시킬 만한 게 있어서 그래요. 스페셜 위크를 왜 만들었냐 하는 것은, 여고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것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그래서 인천여고의 시향방송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셜 위크. 요 스페셜 위크의 주제가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런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은 늘 위기는 기회였죠.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위기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와우에서 또 한국경제TV에서 아주 오래된 약 20년 경력, 20년 넘나요, 경력이. 그런 이제 경제방송을 끌고 나가면서, 또 그전에는 한국경제신문으로 오랜 경제계의 업력이 있는 그런 이제 미디어 그룹 아닙니까? 이 미디어 그룹에서 보기에 늘 보니까 위기는 기회였더라라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였더라. 그래서 이 위기일 때에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기회로 여러분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드릴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인 이유는, 위기는 결국 싼 가격이죠. 싼 가격. 워렌 버핏 얘기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그 위기라는 얘기 뭐냐면 가격이 싸졌다는 거죠. 가격이 싸졌다. 재테크의 가격이 싸졌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IMF 때, 그때도 이제 인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IMF 때.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인천에 지금 있는 연수동에 있는 조금, 그때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엄청 싸졌어요. 1억 얼마씩 하다가, 이 IMF 때, 가격 급락하니까, 그때 이제 전세값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전세를 끼고 1,000만 원만 더 주면 살 수 있으세요. 연수동의 아파트들을. 조금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인천 연수동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부동산 재테크하는 분들이 자기는 1,000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3개를 샀다 그래요. 근데 결국 IMF는 아주 짧았습니다. 짧았어요. 1년 정도 있다가 다 아파트 가격이 원위치로 갔습니다. 주식은 마찬가지죠. 주식은 그때 대신증권 주가가 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500원. 5천원짜리 액면가 5천원짜리가 500원까지 내려왔더랬어요. 요것이 IMF가 끝나니까 곧 5천원이 됐습니다. 10배가 올라갔어요. 10배가. 자,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뭔가 되려고 하다가 코로나19금 때문에 또 경제가 위축된다, 심리가 위축된다 해서 좀 매도 나오고 해서 좀 가격이 좀 많이 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싸졌다라는 것이 결국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와우에서 스페셜 위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게 기회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TV에서나 또 이 웹에서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여러분한테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시향방송을 오픈하는 겁니다. 17일날 월요일부터 시향방송 오픈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월요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오픈하는데,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가격도 파격적으로 1개월에 11만원 파격적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 시향방송인데 사실은 뭐 시향방송, 시향만 하겠습니까? 시향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대장인가? 대장주 섹터. 그 섹터에서 킹 오브 킹은 무엇인가? 킹 오브 킹. 그리고 킹 오브 킹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될 것인가? 가격과 선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여러 좋은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강한 섹터는 어떤 것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섹터에서 대장주가 무엇이냐, 그 대장주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집중의 전략, 선택과 집중의 전략입니다.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종목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또 시향방송 오픈하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딱 하나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정해주는.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날 17일부터 오픈하는데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장전에, 장 출발 전에 여러분한테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공략하기 좋은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종목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발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다. 천길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한 발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주식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50분 동안 방송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시향을 핵심 시향의 내용을 제가 이제 쭉 5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방송 종료 후에 장중이라는 얘기죠. 장중에 제가 그 중에서 또 특별한 내용 같은 거, 그 중에서 핵심 섹터가 새롭게 뭐 바뀌었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가 또 돌출했다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걸 다시 이제 제가 장중에 내용을 추려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핵심 내용, 핵심 시황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의 가격이 1개월에 11만원이니까 엄청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뭐 직장인분들, 좋죠. 직장인분들은 어차피 장중에 방송을 못 들으니까, 장 시작 전에 요거 쭉 들어가지고, 혹은 녹화를 해놓으니까, 장중에 못 들으시더라도 녹화된 거 들으시면 되니까, 또 다른 방송을 듣는데, 다른 전문가를 듣지만 또 시황은 따로 듣고 싶다. 여우의 시황은 따로 다시 참고를 하고 싶다. 여우가 뭐 시황은 잘 본다는 거, 시황을 좀 깊이 있게 얘기하니까, 여우의 시황을 좀 듣고 싶다 하는 분들 이렇게 가입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뭐 전문가님들도 잘하시지만, 와우 전문가도 워낙 잘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의견도 참조하기 위해서, 여우의 방송을 듣는 거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게 ARS로 가입하시면 편합니다. 3490-4651 3490-4651로 가입하시면 돼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스페셜 위커를 자, 스페셜 위커를 하는 취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IT와 자동차 이렇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CJ, LS, LG, 한화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갔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반도체에서 반도체 뭐 전체 소재주들도 올랐지만 후성도 좀 올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도 좀 올랐고, 장비주들도 좀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지수가 15포인트 올랐는데 사실은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게 올라왔고, 그리고 또 중국주들이 반등이 시작했다. 중국주. 이번에 중국주들이 뭐랄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타격을 딛고 돌아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돌아서는 모습. 그래서 아무래도 F10 같은 거 좀 돌아서고 있고,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거 또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IT가 올라갔는데, 요 5G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강했죠. 5G.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5G가 좀 눌림목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흐름이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강했는데, 전기차는 오늘 좀 조정이었죠. 조정이었는데 조정이 깊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승폭에 비해서는 삼성 SDI 이자가 겨우 1% 정도 내렸고,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이었고, 또 후성은 또 이제 급등 10%까지 올라왔고, 동박의 일진머티리얼즈는 1% 하락이고, 그렇죠. 별로 안 내렸습니다. 게다가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은 이제 플러그 그런 쪽인데 6% 올랐고, 그 다음에 장비주에서 CIS 또 AFW 뭐 대보망가네틱은 강보합인데 PNT도 7% 올랐고, 이런 것들도 급등이 나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의 중요한 흐름이 2차전지, 또 반도체, 또 5G, 또 이제 시진핑 관련된 중국 수혜주들, 그리고 대선주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제는 한창재를 비롯해서 한교안 대표의 이제 그 종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그쪽이 좀 올랐고, 오늘은 뭐 큰 흐름 없었죠. 그런 흐름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종 코로나19 쪽은 이제 많이 이제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코로나 쪽은 뭐 빠져나와야 된다고 진작부터 얘기했었고요. 요런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전략의 요지는 여전히 일단 2차 전지가 아직은 여력이 많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여력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수혜주 반등기류다. 세 번째는 남북 경협주 이번에 뭐 나올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조금 보시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는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요것도 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IT 쪽에서는 핵심주 중심으로 차트만 좀 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게요. 그래서 갈 길이 멀어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전기차에서 오늘 종목, 좀 연구했던 종목들, 그것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 쭉 보시면 되니까, 내용은 많은데, 간단하게, 핵심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핵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게 첨보입니다. 첨보인데, 이름이 아주 거창하죠. 시가총액이 7,900억짜리입니다. 첨보. 7,900억짜리인데, 이거 보시면은, 첨보 차트 한번 봐볼게요. 전해질 종목이에요, 전해질. 우리가 이제 2차전지라 그러면은, 셀을 만드는 기업,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러잖아요. 전해질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러는데, 이 첨보는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종목인데, 주가는 좀 바닥에서 좀 올라왔고, 신규 상향된 일은 뭐 오래되지 않은 된 종목은 아니다. 한 1년 정도 된 종목이다 하는 거죠. 첨보.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첨보. 쭉 지나갈게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첨보. 그다음에 여기다 2차전지까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 내용은 EMC 수지 원료, LCD와 반도체의 첨가물, 또 여기다 의약품 첨가물 제조 판매, 좋죠. 그래서 전자소재인 LCD 식가격 이런 게 있고, OLED 소재가 있고, 반도체 공정 소재가 있다. 2차전지 소재로는 이제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소재가 있다. 그러니까 첨보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매출 규모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좋은 건 다 있어요. IT에서 반도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면 뭐 좋은 거 다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의약품도 있습니다. 의약품. 이것도 있어요. 또 정밀학 소재까지 있으니까 좋은 건 다 있다. 게다가, 아미노 테트라졸, LCD 요 식가격 첨가제인데, 요거는 글로벌 1위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쪽은 국내 점유율 80% 이상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최근에 좀 뜨고 있는 2차전지하고 의약품 사업부의 호조,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2차전지하고 의약품 사업, 이것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요것도 아주 괜찮은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전기차의 확대로 EV용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핵심인데, 그 전해질 첨가제 판매, 전해질과 첨가제 판매 쪽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첨보의,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고, 매출액도 뭐 1,000억 정도 괜찮은 편이고, 영업이익이 좋아요. 영업이익 좋습니다. 또, 부채가 아주 작습니다. 뭐, 여러 조건으로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주식이야. 근데, 좋으니까 시가총액도 좀 크죠. 7,900억. 좋은 만큼 주가 비싸죠. 그래서 매출액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8,000억이니까 좀 크다 한 것이고, 시가총액이 8,000억 가까운데 영업이익이 한 200억 밖에 안 되니까 좀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외형 성장만 잘 되면 앞으로 뭔가 대박 날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 있었고, 반도체 소재, 또 2차전지 소재 좀 자세하게 적어놨죠. 의약품 중간체, 정밀학 소재,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내일 공방하니까 공방에서는 이거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를 개발했던 이야기들, 의약품 소재까지 해서 결핵과 치매 치료제, 항생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첨보인데, 다시 한번 차트 보면은 첨보의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한번 올랐다가 작년 초에 주가가 이제 8만원대 위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5만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8만원대까지 올라오는, 어떤 기업도 좀 괜찮은 기업은 저점 대비 더블은 나요. 하루에, 1년에 거의 더블 올라온 주식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다는 것이고, 자, 첨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라테크부터 볼까요? 유라테크는 뭐 이런 겁니다. 유라테크. 되도록 제가 좀 많은 종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유라테크의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등락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요런 차트, 유라테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쭉 올라갔다 밀려 내려왔는데,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음봉 나왔던 부분, 요때 물렸던 사람들, 여기 또 위에 꿀이 있죠. 요렇게 음봉과 위에 꿀이 나왔던 사람들이 오늘 주가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했다 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요 7,500원대에서 좀 물린 종목이, 물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업 내용만 좋다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 바라겠고. 그래서 유라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용 점압 코일과 점압 플러그 제조업체예요. 자동차용 점압 코일 점압 플러그 제조업체인데, 하여튼 요거 그림을 보자고요. 그림을 보면은 매출액은 좀 됩니다. 한 2천억 가까이 돼요. 매출액은 2천억 되고, 근데 영업이익은 많이 나질 않고, 유보율은 꽤 돼요. 1700% 유보율이고, 요것도 이제 부채가 워낙 작습니다. 유라테크가 부채는 작고 자산은 크고 하니까 기업 내용은 상당히 우량해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19년 18년 이게 17년인데 잘못됐다. 요거 17년 영업이익이 좀 작아서 그렇지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아요. 그래서 뭐 만드는 회사냐 봤더니만 요런 겁니다. 플러그 탑 코일 자동차에 요 앞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거 요거 아주 작은 부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네스 어셈블리 이번에 자동차 만들 때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뭐 부품 없어가지고 못 만든다는 게 하네스 어셈블리 아마 요거 같아요. 하네스 어셈블리 여기 들어가는 요거 스틱코일에는 하네스 어셈블러. 네, 점화 플러그는 다 아시죠? 점화 플러그 요거 점화를 시킬 때 플러그죠. 뭐 반짝반짝 불 팍 튀겨주는 거 점화 플러그. 점화 플러그.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글로우 플러그를 주로 많이 만드네요. 글로우 플러그. 그 다음에 글로우 릴레이 유닛 이런 거 요건데 요런 거 아주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조그만 부품인데 자동차량에 그래요. 한 개라도 없으면 자동차가 못 굴러가죠. 글로우 컨트롤 유닛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드는 게 이제 유라테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기 온도 센서 배기가스의 온도를 재가지고 배기가스의 온도가 얼마다 이걸 측정하는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배기 온도 센서 이렇게 생겼고 EGR 온도 센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제 유라테크라는 회사고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차트가 죽을 때도 있고 요거 이제 위에 매물을 틀었기 때문에 갭상승해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라테크는 내일 만약에 이 2차전지가 여전히 좋다면은 한번 또 내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데보마그네틱인데 데보마그네틱은 어떤 기업인가 또 보자고요. 데보마그네틱. 자, 데보마그네틱 전자석 탈철기 글로벌 1위 기업이다 그랬죠. 글로벌 1위 기업. 그래서 데보마그네틱은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주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뭐 최근 들어 쭉 올라왔어요. 데보마그네틱 쭉 주가 올라왔습니다. 쭉 주가 올라왔는데 만만치 않죠. 주가 차트 보니까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데보마그네틱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상장 이후에 45,000원까지 갔다가 48,000원까지 갔나요? 48,000원까지 갔다가 주가 밀렸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 18년도 말 정도에 상장된 이후에 쭉 바닥 치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4만원대에서 지금 이제 17,000 반토막 났다 다시 올라오는 종목인데 그 데보마그네틱은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이제 장비회사예요. 장비인데 뭔 장비냐 봤더니만 탈철기를 만든다. 탈철기가 뭐냐라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자력 선별 기술을 기반으로 원료의 철성분을 제거하는 탈철 장비, 철을 제거한다는 탈철 장비 이를 제조하는 회사다. 2차전지 소재 및 셀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나 이런 걸 만들 때에 그 안에 철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불량품이 되는 모양이죠.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식 및 습식 탈철기, 자력 선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고객사가 삼성 SDI, LG화학, BYD 이런 데다죠. 그래서 탈철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탈철기가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매출은 뭐 132억에서 200억 정도, 뭐 3분기에도 한
한 50억 이상, 200한 6, 70억 정도? 작년도 그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 기업도,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자본도 좋고, 유보율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우량한 회사죠. 그래서 주요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다 아는 회사죠. OCI. 그러니까 주요 화학회사, 2차전지회사, 뭐, OCI는 태양광회사, LNF는 또, 그쵸? LNF. 아시죠? LNF. 코스모 신소재. 이거 좀 2차전지 쪽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쪽. BYD. 비아디라든가, 비아디? 중국말로. 요런 데 내만 해놨는데, 자력 선별기라는 게, 이렇게 하여튼, 쇠 성분을 갖다 선별해 주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 자력 선별기. 그 다음에, 또, 서스펜디드 자력 선별기. 뭐, 이런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뭐 어떤 와류 발생형 수표 마그네틱 클린트 세퍼레이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쇠 성분을 갖다가 골라줘 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습식 드럼 선별기, 이런 게 있고, H형 드럼 자력 선별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운반용 자석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건 이제 가끔씩 봤죠, 여러분들? 뭡니까, 이제, 고철 같은 거 수집하는 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고물상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아주 센 자석으로, 이거 물건들을 들어서 올리는 거, 저것들을 모아서 올리는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것들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드는 장비 회사다, 장비 회사.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은 그런 회사인데, 다시 한번 차트 보게 되면은, 요런 차트를 만들었다, 거죠. 그래서, 애초에 45,000원대 한 5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주가 17,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다. 대보 마그네틱. 그래서 2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은 일단 꼭 필요한, 또 특별한, 이름이 대보 마그네틱이다. 이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조금 특별한 종목들, 첨보라든가, 대보 마그네틱이라든가, 유라테크 같은, 오늘 주가 흐름들이 조금 비교적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2차전지 쪽은 집중적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공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북주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북주. 대북주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대북주는 또 이렇게 들어가겠죠? 대북주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얘기가 있었어요. 대북주에서 여러분들 조금 걱정했던 것이, 트럼프가 선거 전에는 김정은 안 만나겠다. 요 얘기 했단 말이죠. 요게 이제 좀 악재가 됐던 내용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얘기는 그게 아닐 것이다. 트럼프 얘기는,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니까 이런 표현을 좀 써보자고요. 이런 인터넷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마음 팍 풀고 마음 탁 풀고 그냥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그냥 뭐 이렇게 딱 큰 마음 먹고 그러니까 통 크게 우리가 이제 우리 저거 한 말로는 뭐 홀딱 벗고 이런 말이 하잖아요. 그죠? 홀딱 벗고 우리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제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 얘기를 하면은 사업 얘기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예? 그죠? 통 크게 계급장 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다른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이번에 평창 평화포럼에서 금강산 철도 연결 관광 재개 열띤 논의가 있었다.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별 관광과 철도 연결될 성명을 했다. 미국도 이해했다. 한국 워킹그룹서 개별 관광, 철도 연결 등 설명했다. 미국도 이해했다. 요 얘기인데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요것 간단히 보고 가자고요. 서울서 개최가 됐다. 워킹그룹이. 그래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그래서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 등을 포함해서 북한 문제에 관한 재반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다. 한국은 북한의 개별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 대화 등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개별 관광 관련해서 실향민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우선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별 관광은 이윤 창출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하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북한이 비핵화 시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DMZ 평화지 대화도 실질적인 안전보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는 얘기죠. 외교 소식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쌍수를 대해서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북한도 경제가 어렵대요. 경제가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북한이 핵협상의 복귀 압박이 크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핵협상 복귀 압박이 크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북한의 금속공업상, 우리나라 따지면 공업상이 되겠죠.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철강을 만들 때 코크스가 코크스가 수입이 돼야 되죠. 코크스 수입이 돼야 되는데 코크스 수입을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없거니와 지금 코크스를 수입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석탄으로 한다. 석탄으로 무연탄으로 지금 코크스를 만든다 그래요. 잘 될까? 네? 무연탄으로 잘 될까요? 하여튼 그렇다. 무연탄으로 철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차석 대표, 한반도 정세 공유, 그래서, 알렉스 웡과 이제 만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뮌헨에서 다시 한다 그래요. 뮌헨에서. 뮌헨 안보회에서 만나가지고 후속하겠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요겁니다. 요거죠. 마지막에 온 요건데, 미국의 안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부장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내용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정은이가 정말, 통 큰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면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상회담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좋은 합의, 미국의 좋은 합의가 아니면 정상회담 안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죠. 압박인데 지금 이제 대선전이라서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정말 좋은 합의가 아니면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전에서는 호재가 넘쳐나야 되는데 굳이 악재가 되는 것을 만들까 경쟁자한테 공격당할 그런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충분히 요 내용은 쭉 그렇습니다. 충분히 실무 협상을 해서 여기에서 정말로 미국한테
유리한 광고를 할 만한 그런 이제 내용이 있다면, 내용이라면 그때 정상회담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두 지도자 간의 또 다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를 봐야 할 것이다. 적절하다는 얘기는 이제 서로 만족할 만한 거죠. 미국인에게 좋은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누구와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그 어느 경우에도 어떤 누구하고도. 그러나 우리는 좋은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미리 실무진 간에 충분히 그 협의를 해서 정말 정상회담을 했을 때 트럼프한테 기가 막힌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재개될지 테이블에 오를 제의가 무엇일지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담을 한다면은 정말 김정은이가 진실되게 또 정말 그야말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회담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인을 위해서 진전을 이룰 기회가 있다면 언제나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차마 마시는 회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과가 날 만한 상황에서 3차 정상회담 하겠다. 미국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정상회담 하겠다. 이런 내용이다. 실무회담으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이제 정상회담 해도 무조건 오케이다. 무조건 트럼프가 미국인들한테 내가 북한 김정은을 설득해서 김정은이한테 비핵화를 확실히 이루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그래야 이제 정상회담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죠?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죠. 예.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비핵화야. 물론 뭐 다른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비핵화가 우선이죠. 비핵화가 우선. 그 비핵화가 우선 되고 난 다음에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비핵화가 된다면 우리가 철도도 하고 도로도 하고 관광도 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요걸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해라. 북한이 핵을 태평양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라. 북한이 핵을 미국한테 반납해라. 반납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의 성장을 위해서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 뭐 그 얘기예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비핵화고 그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된다면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이다.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북한이 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서로 신뢰를 만들자. 일단 긴장 관계를 좀 풀어주자. 뭐 이런 것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 방법이고 미국은 어쨌든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서로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직 이제 그 결론이 아직은 안 났어요. 결론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됐는데 설명한 것의 내용은 첫 번째가 개별 관광을 하겠다. 이거예요. 요건 아마 할 거라 나올 것 같습니다. 할 거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 철도와 도로 연결. 요거가 어찌 결론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요거는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특별한 결론이 나왔다면 아마 이제 조만간에 뭐 다음 주라도 개별 관광에 관련돼서 통일부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철도도로 연결도 뭔가 결론이 났다면 개략적으로 다음 주쯤에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는 핵을 없애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도 바라는 것이고 미국도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핵을 없애는 것이 된다면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도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과 북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또 진행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코너로 몰면 지도 고양이를 문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간은 좀 열어놓고 아마 북한을 압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그 관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좀 지켜보자 하는 것이고, 뭐 잘 되면은 남북 해빙이 되면서 남북주가 또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건 지켜보자, 이제 그런 관점이죠. 지켜보자.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스페셜 위크잖아요. 스페셜 위크인데, 이 스페셜 위크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아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스페셜 위크란 말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하는 어떤 이제 전략적 선택이잖아요. 제가, 전기차 에코프로 60% 수익의 비결은 이렇게 나왔죠. 전기차. 뭐 여러분한테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에코프로, 요거를 비롯해서 제가 전기차를 많이 강조드렸죠. 많이 강조드려가지고,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신 분이 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핵심주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고 있다, 우리 방에 들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드렸죠. 우리 방은 이제 56,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죠. 매수했는데, 그 매수 날짜는 아마도 요쯤 됐을 거예요. 요쯤 어딘가에서 매수했을 겁니다. 날짜는. 좀 빠졌어요. 약간 빠졌다가 올라왔죠.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의 핵심주는 이제 셀에서는 뭐, 삼성SDI하고 LG화학이고, 셀 말고 이제 재료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하고, 근데 이제 일진머티라고 했죠. 일진머티.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주다 그랬죠. 핵심주. 현재로서는. 재료주에서는 에코프로하고 일진머티가 핵심주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종목에서 에코프로가 먼저 올랐어요. 먼저 올랐고, 일진은 아직 별로 안 올랐습니다만은. 일진은 별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앞으로 10년을, 2차전지가 간다면은, 2차전지에서, 재료주가 중요한데, 그 재료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게 에코프로비엠하고 일진머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회사가 현재 가장 좀 저평가되었고, 사실 뭐, 포스코케미칼도 좋은데, 포스코케미칼은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건 많이 올라가지고, 음극재 쪽인데,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그래도 포스코케미칼 아주 꾸역꾸역 다시 올라가요. 전고점 돌파를 할 듯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게 올라간다도 요거는 포스코케미칼 한 10만원 정도 가면 또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나 일진머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력이 많다는 거죠. 올라갈 여력이 많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강조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급등이 나와서, 뭐 대부분 여러분 아마 샀을 겁니다. 사가지고 이제 수익이 많이 났겠죠. 우리 방 회원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2차전지,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면, 그 전기차 시대에서, 가장 핵심주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핵심주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가다가 이제 뭐, 이런 종목이 뜨는 경우도 있고, 저런 종목이 뜨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단기적으로 또 매매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주라는 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핵심주를 또 열심히 또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그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는 플랫폼 기업. 두 번째는 2차전지. 그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가 소위 시대의 영웅주.
그러니까 2020년대를 수놓을, 수놓는다. 2020년대를 주름잡을 시대의 용주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시대를 주름잡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그 밀레니엄 초기 때는 소위 신경제였죠, 신경제. 그리고 2000년대 중반, 2005년도쯤부터는 뭡니까? 국영제 종목들, 올해 부활이었죠. 국영제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는 바이오였고요. 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화학주들, 철강주들, 그 다음에 조선주가 다시 한번 크게 부활했죠. 2010년도. 그래서 이제 시대마다 그 시대를 갖다 화려하게 장식하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대장주. 그 대장주가 아마 이번에는 플랫폼 기업, 2020년에는 플랫폼 기업과, 그 다음에 전기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이제 2015년부터 한 17년까지가 핵심주였다 봐야겠죠. 그렇게 이제 시대의 용주는 이제 흘러 간다. 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제가, 새로 준비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시대의 용주를 개발해서 또 시대의 용주를 공략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게 핵심주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쭉 진행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조의 시향방송은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천조의 시향방송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향방송은 이제 아침에만 하는 것이고, 장중방송은 또 다르죠. 장중방송은 제가 이제 그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시향방송. 요거 10만원짜리입니다. 10만원짜리. 인천유의 시향방송은 1개월에 10만원, 11만원이구나. 참, 11만원. 요거예요. 1개월에 11만원이고, 장중방송은 제가 2개월에 원래 그 132만원인데, 66을 할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66. 장중방송은 2개월에 66이고, 장전에 하는 시향방송은 11만원이다. 11만원. 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방송 듣는데, 다른 전문가 방송 듣는데, 시황을 좀 듣고 싶다. 여우의 시황은 어떤 건가? 여우는 어떻게 보고 있나? 대장주는 뭘로 보고 있고, 또, 뭐,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 중국주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 바이오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 이런 것을 듣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인천주의 시향방송을 곁들여서 한 번 더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이, 12일이네요. 13일까지 가입하시는 분은 일주일을 더 드립니다. 13일. 일주일을 더 드려요. 일주일. 그래서 11만원인데 그게 일주일 더 드려서 하니까 내일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또 장중에 이제 그 방송, 장중 방송 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누다 스마트 방송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두 달에 66짜리 요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안내 말씀드리고 저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아침에 제가 시향방송 없습니다. 내일은 시향방송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날 7시에 마지막 무료 시향방송 요거 하고 이제 시향방송은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8시에 유료 시향방송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 이제 그 낮에 스마트 방송 듣는 분들, 장중 스마트 방송 듣는 분들은 유료 시향 방송도 이제 공짜 같이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방송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8시부터 방송 듣는 거죠. 8시부터 방송돼서 쭉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제가 아침 시향 방송 없고 8시 반부터 8시엔 제가 TV 방송 나가죠. 8시 반부터 여러분들 모시고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유튜브에. 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서 또 못 들으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